안녕하세요, 임지입니다. 자, 오늘도 토픽 1을 공부해 볼 텐데요. 자, 오늘은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회 모의고사 부분인데요. 먼저 오늘은 듣기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듣기와 읽기가 있는데 듣기와 읽기 중에서 오늘은 듣기 30문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읽기는 40문제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할 텐데요. 자, 실제로 모의고사를 보는 건데 이 부분을요 조금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모든 부분들, 모든 유형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 빠르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은 비디오, 동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좀 빠르더라도 중간중간에 멈추면서 공부를 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임준 선생님의 설명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알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먼저 하고 이 비디오를 봐도 좋고요. 이 비디오를 본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이 영상, 이 비디오도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도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보기 부분을 볼게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옵니다. 운동을 해요? 네, 운동을 해요. Yes or no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우표가 많아요 라고 얘기하면 네, 많아요 또는 아니요, 많지 않아요, 적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많아요, 적어요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아니요, 우표가 많지 않아요, 적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산이 높아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yes, 높아요, no, 높지 않아요, 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기에서는 yes가 나왔네요. 산이 높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영화를 봐요? 라고 했는데 여기는 장소가 나오면 되겠네요. 어디에서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영화관에서 봐요. 이런 장소가 나왔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여기에 만약에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하고 또는 누구랑 누구와 이렇게 나와 있으면 with who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친구랑 영화를 봐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 누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에는요 누가가 나와야 되겠죠. 동생이 왔어요. 그런데 여기 혼자 왔어요. 이것도 누구 아닙니까? 여기는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하고 누구와 누구랑 이렇게 했는데 with no one, no one 이렇게 해서 혼자죠. alone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구하고 왔어요? 누구 왔어요? 누구랑 왔어요? 라고 했을 때 혼자 왔어요. 또는 친구하고 왔어요. 엄마랑 왔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김 선생님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소개하는 자리죠. introduce. 그래서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how do you do?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울리죠. 자, 이런 식으로 풀어봅시다. 여권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네,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겠죠. 보여주세요. 여기 있어요. 그냥 외워두시면 편리합니다. 자,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라고 하면 좋겠어요. 잘 됐네요. 뭐라고 해요? Congratulations. 축하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만들면서 재미있게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라고 했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는 상황이 되겠죠. 어떡해요는 답이 아니고 축하해요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셨어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왔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예요? 어디를 묻는 문제입니다. 장소를 묻는 문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병원이죠. 지금 의사와 환자, 아픈 사람을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사와 환자의 대화다. 어디에서? 병원에서 하는 대화가 되겠죠.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숙제했어요? 네, 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 교실이네요. 선생님, 교실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학교에 교실이 있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거 광화문 가나요? 아니요. 이거 말고 724번 버스를 타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상황이에요? 버스가 이렇게 있는데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 기사 아저씨한테 이거 광화문 가나요? 아니요. 724번 타세요. 라고 얘기했죠. 여기 어디예요? 버스가 서는 곳. 버스가 스탑하는 곳. 버스 스탑이죠. 여기가 바로 버스 정거장이 되겠죠. 공연이 언제 시작돼요? 30분 후에 시작됩니다. 공연을 하는 장소 뭐라고 그래요? 공연장이죠. 끝났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여기 없어요. 어떡합니까? 공연장을요. 극장, theater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극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전거 타기에 참 좋아요. 네, 나무가 많아서 공기도 깨끗하고요. 그래서 자전거를 탈 수 있고요. 나무도 많아서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파크, 공원이 되겠죠. 경찰서에서 자전거를 타요? 미용실에서 자전거를 타요? 박물관에서 자전거를 타요? 자전거를 탈 수 없죠. 공원이 되겠습니다. 언제 와요? 6시까지 할게요. 자, 언제와 6시 시간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 문제, 이런 스타일, 이런 유형입니다. 여기에 살아요? 어디에 살아요? 집에 살죠. 이사 왔어요. 어디로 이사 가요? 집으로 이사 가죠. 집에 답이 되겠죠. 은행이 카페 옆에 있어요? 은행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요. 카페 앞에 있어요. 이 어디라는 말을요. 위치, place를 이야기하는 거죠. spot.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인주 씨는 무슨 일을 해요? 저는 구두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해요. 자, 어떤 일? 이것을요. my job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해요? What's your job? 이렇게 생각하니까 직업이 답이 되겠죠. 선생님, 버릇이 뭐예요? 버릇은요. 습관, habit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색도 보고 싶은데요. 지금 다른 색 무엇을 사고 있을까요? 무엇을 고르고 있을까요? 뒤에 보니까 기타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빨간색 기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기, 뮤지컬 인스트루먼트에는요. 기타도 있고요. 피아노도 있고요. 바이올린도 있고요. 첼로도 있고요. 베이스도 있고요. 드럼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악기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악기에 대한 이야기, 악기 중에서 기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쪽은 제 친구 제니예요. 저는 송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했죠. 자,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요, 여기. 여기 보면 이쪽은 제 친구 제니예요. 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소개하는 장면을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주문을 하고 있는 경우죠. 주문을 하고 있고 여기는 뭐예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다 또는 메뉴판을 보다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표정이 잘 안 되네요. 안 좋네요. 저 이거 주문 안 했는데요. 다른 거 주문했는데요. 라고 해서 컴플레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어느 쪽에 놔드릴까요? 저기 화분 옆에 놔주시겠어요? 자, 일단 택배하고 배달을 봅시다. 자, 이 배달 택배 비슷한 말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배달이라고 하면은 음식 배달이 많이 있고요. 택배 같은 경우는 물건을 배달합니다. 배송합니다. 그래서 갖다 주는 건 똑같지만 배달과 택배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택배가 왔으니까 물건일 가능성이 많네요. 이런 상자를 찾아보시면 좋겠죠. 그런데 어디에 놔드릴까요? 화분 옆에 놔주세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17번부터 21번까지는 어떤 문제예요? 보기와 내용이 같은 거,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봅시다. 한국 노래를 잘 불러요? 네, 한국 노래를 배웠어요. 그래서요, 여자는 한국 노래를 배웠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선우 씨, 어제 뭐 했어요? 친구랑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쉬었고요. 효승 씨는요? 저는 오전에 미술관에 갔다가 오후엔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뭐 했어요? 어제 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자는 오전에 책을 읽었습니까? 아니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후에 책을 읽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남자는 친구와 공부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도서관에서 친구와 공부를 했습니다. 맞네요. 이건 틀렸고요. 여자는 오후에 도서관에 갔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남자가 했죠. 남자가. 오후는 잘 모르겠고 어제 갔습니다. 아니고요. 남자는 오후에 미술관에 다녀왔습니까? 아니요. 여자가 오전에 미술관에 다녀왔습니다. 여러 개가 틀렸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체크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맞아요? 무엇이 틀려요? 이렇게 OX로 체크하면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수빈 씨, 내일 야구장에 갈까요? 내일 비가 온다니까 다음에 가는 게 어때요? 그럼 수영하러 갈까요? 수업 끝나면 학교에서 바로 가요. 좋아요. 내일 강당 앞에서 봐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엔 뭐예요? 수영하러 갈까요? 좋아요. 수영하러 간대요. 그래서요, 여자는 내일 수영장에 갈 겁니다. 맞습니다. 자, 틀린 답들을 체크해 볼게요. 남자는 지금 야구장에 있습니다. 아니죠. 야구장에 갈까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야구장이 확실히 아니죠. 여자는 강당에서 남자를 만났습니다. 요게 틀렸어요. 만났습니다가 아니라 만날 겁니다 라고 해야 되죠. 왜냐면요, 내일이니까 미래 형태로 나와야 된다. 미래형으로 나와야 된다. 요게 맞고요. 그 다음에 남자는 학교에서 수업 준비 중입니다. 모르겠는데요.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맞는 것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내일이 아내 생일인데 어떤 꽃을 선물하는 게 좋을까요? 혹시 아내가 좋아하는 꽃이 뭔지 아세요? 꽃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럼 이 꽃바구니 어떨까요? 요즘 많이 사가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기가 많아요.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일단은요. 요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아내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요? 아는 여자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여자.
이 대화 속에 이 여자는요 아내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꽃가게 사장님이에요. 꽃가게 사장님, 꽃가게 점원, 꽃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다. 이걸 잘 알아두고 시작해야 돼요. 자, 여자와 남자는 부부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이 여자는 꽃가게 사장님이에요. 이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여자는 노란색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요, 이 꽃가게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누가 좋아해요? 아내가, 집에 있는 아내가 좋아하는 겁니다. 남자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있어요. 이상하죠? 아니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있어요. 남자는 아내가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네.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노란색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맞죠. 어떤 꽃을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에 유명 가수가 온대요. 정말요? 그럼 우리도 내일 일찍 가야 앉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니까 일찍 가야 앉을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이 많이 와서 복잡할 거예요. 집에서 나갈 때 전화할게요. 네, 아침부터 가서 기다려야겠어요. 시간이 나면 다른 프로그램도 구경하고요. 라고 했죠. 자, 남자는 유명한 가수입니다. 아니죠. 아니에요. 같이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여자는 축제에 일찍 갈 겁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네, 일찍 가야지 앉을 수 있어요. 맞죠? 여자는 집에서 나왔습니다. 아니요, 집에서 나갈 때 전화할게요. 지금 집입니다. 라고 했죠. 남자는 축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닌데요? 남자는 축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지영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책 모으는 게 취미예요. 그래서 집에 책이 정말 많아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겠네요. 아, 그럼 내일 저랑 책 사러 갈래요? 솔직히 책을 자주 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점에 가는 건 좋아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책을 사는 것은 좋아하는데 읽는 것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봅시다. 남자는 서점에서 일합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여자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아니요. 뭐라고 그러냐면 책을 자주 읽지는 않아요. 자주 읽지 않으니까 취미라고 볼 수는 없죠. 여자의 집에는 책이 많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의 집에는 책이 정말 많아요 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자는 평소에 책을 많이 봅니다. 그런 말은 안 나왔네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22번부터 24번까지는요. 여자의 중심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무슨 생각이 중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봅시다. 여보, 우리도 운동하는 모임을 좀 알아보고 거기서 운동할까요? 그러면 모임 시간에 맞춰서 운동해야 하잖아요. 불편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운동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제가 운동하고 싶을 때 운동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를 잘 보면 남자의 생각을 봅시다. 남자는요. 운동 모임 좋다. I love 운동 모임. 뭐가 좋아요? 함께 하는 것이 좋다. 함께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꾸준히 할 수 있다. 꾸준히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운동 모임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운동 모임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하다.
나는요 하고 싶을 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love freedom. freedom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자와 남자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자의 중심 생각이에요. 여자의 중심 생각. 그래서 남자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자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생각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운동은 프리덤 좋아요. 운동은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자의 중심 생각을 물어봅니까? 아니면 남자의 중심 생각을 물어봅니까? 이것을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의 중심 생각이니까 남자의 생각은 조금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생각만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역시 여자의 생각이 중요하죠. 같이 봅시다. 효승 씨는 외국으로 여행을 간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저는 같이 가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의 중심 생각이니까 여자의 생각 중요하죠.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과 여행하고 싶어요? 저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하고 싶어요. 말이 잘 통하다 이게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 즉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고 싶어요. 외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행은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여행을 갈 때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어디에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얼마나 오래 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자의 생각처럼요.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 누구, 나와 함께 가는 그 누군가가 나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말이 잘 통하는 사람과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누구하고 가느냐, 무엇을 먹느냐 중요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라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는요. 무조건 멀리 가면 좋답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장소에서 더 멀리 떠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24번. 와, 저 식당 앞엔 사람이 정말 많네요. 우리 저기서 먹어요. 줄이 저렇게 길면 한참 기다려야 할 텐데 괜찮아요? 그럼요.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겠지요. 저는 기다리는 게 정말 싫은데 다른 데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보면요. 남자의 생각을 봅시다. 이 남자의 생각은요. 기다리기 싫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다른 식당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생각이 중요하죠. 여자의 생각은 뭐예요? 우와, 사람 많네요. 사람이 많으면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실제로요.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식당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줄을 서서 먹었어요. 먹으면요. 진짜 맛있습니다. 왜냐면 이 여자의 말대로 사람이 많은 곳은 맛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정말로 맛있으니까 사람이 많은 거겠죠. 여기 보면 여기 손님이 많은 식당은 음식은 맛있습니다. 맛있으니까 손님이 많죠. 1번이 답이 되겠죠. 여자의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자, 25번, 26번. 자, 이런 식이에요. 자, 25, 26, 27, 28, 29, 30. 이렇게는요. 한 집은 한 번 듣고, 그러니까
하나의 내용을 듣고 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묶여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금부터 이 세 세트를 공부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잠시 후 신랑 임준 군과 임준 저죠. 신부 서지영. 예, 제 아내가 맞습니다. 신부 서지영 양의 결혼식이 시작됩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은 예식장 안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은 약 4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음악이 시작되면 휴대폰은 잠시 꺼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7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결혼식이 좀 짧게 진행되네요. 40분 동안. 40분. 자, 여기 보면 여자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 라고 했는데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요.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하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안내하려고 이렇게 답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봅시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은 7층에 있습니다. 아니요. 식당이 7층에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식사는 7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당은 7층이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결혼식은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1시간은 아니고요. 더 짧아요. 40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아니고요. 식당 안에서는 휴대폰을 꺼야 합니다. 식당 아니죠. 식당 아니고 예식장에서 휴대폰을 꺼야 됩니다. 식당에서는 휴대폰을 써도 돼요. 그러면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음악이 시작되면 휴대폰 꺼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시작되면서 결혼식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27, 28을 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사용할 수 있는 교실 있나요? 몇 명이 오시는 거죠? 주말에는 큰 교실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잠시만요. 저희 동아리 사람이 다 모이면 20명 정도예요. 그럼 큰 교실 2개면 돼요. 교실 하나에 12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걸로 예약해 드릴까요? 그래요? 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큰 교실 곱하기 2. 그래서 큰 교실 2개를 예약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뭐예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실이 필요해요. 교실을 예약하고 있죠. 3번입니다. 언제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맞는데요? 주말에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1번이고요. 여자는 큰 교실 1개가 아니라 2개를 예약했고요. 주말에는 큰 교실을 이용할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only 큰 교실. 큰 교실만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큰 교실은 20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요. 20명이 아니라 12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29, 30은요. 내용이 좀 많아서 2개로 나눴는데 자, 여기를 보면 자, 똑같은 예문이고요. 29, 30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29부터 30은 같은 문제예요. 김준수 선생님, 올해도 책을 쓰셨죠? 어떤 책인가요? 제가 의사가 된 지 10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동물들과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 쓴 겁니다.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렇군요. 책에 있는 그림도 직접 그리셨다고요? 네. 5년 전부터 취미로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병원의 동물들을 그리고 있고요. 그럼 특히 기억나는 동물이나 경험도 있으세요? 작년에
고양이 한 마리를 병원 앞에서 만났어요. 다친 곳은 없었지만 밥을 먹지 못해 계속 울고 있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고양이가 저희 병원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의사가 아마 동물병원 의사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지금 이 고양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같이 살아요.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남자가 책을 쓰게 된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뭐라고 했어요? 동물들과 있었던 특별한 일들을요,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동물들과 있었던 특별한 일, 그리고 즐거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동물을 치료하면서 느낀 기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이거 뭐예요? 쉐어링 하는 거죠. 쉐어하고 싶다.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다, 소개하다, 나누다, 말해주다.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원래는 share라는 말이 한국어로 공유하다인데요. 더 자주 편하게 쓰는 것은 나누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 남자는 작년부터 책을 썼습니다. 맞아요?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다음에 남자는 5년 전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10년 전이라고 나왔네요. 남자는 어릴 때 그림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어릴 때가 아니라 5년 전부터 그림을 배웠습니다. 라고 했죠. 남자는 병원에서 고양이를 기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 고양이가 우리 병원에 살고 있어요. 내가 기르고 있어요. 함께 살아요.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30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듣기 2회, 그러니까 실전 모의고사 2회 듣기 부분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